때가 되면 돌아오는 진미형 특집. 가끔은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대한민국인 타일러가 풀어주는 신기한 우리말 이야기. 줄여서 타일러 뭐라고요? 타신말. 1295번님이 진미형 찐팬이에요. 가끔씩 특집할 때도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특집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맞죠? 자, 특집에 맞춰서 오셨습니다. 타일러 라씨 굿모닝. Good morning. 제 이번 주 특집 제목이 신말이고 이게 다 신말입니다. 다 신말이요. 이게 타일러가 풀어주는 신기한 우리말 이야기를 줄임말이 네. 타 신말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타일러에게 우리가 영어를 배웠잖아요. 네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근데 이번 특집은 다릅니다. 진명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도착하는 문자가 타일러 뭔지 아세요? 타일러는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느꼈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타일러보다 제가 잘하는 게 한국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저를 앞지른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타일러가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그 신기한 우리말을 이제 배워볼 텐데 이거 아이템을 직접 갖고 왔다면서요? 네네네. 준비하고 왔어요. 대박이다. 아닙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이미 제작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많이들 알고 계실 그래요? 거예요. 예. 과연 나도 아마 다 많이 아는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특집을 기획하게 된 게 10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이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한글날을 기념해서 자주 쓰고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어원까지는 잘 모르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말 이걸 타일러에게 배워볼 텐데 아니 타일러 원래 한국말 어원에 관심이 또 많았어요? 저 되게 어원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어원 연구가 아주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하기가 어려운 게 워낙 한글로 쓰지는 않았잖아요. 네, 다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도 힘든 연구인 것 같고, 근데 어원을 파악하면 그러면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이렇게 그렇군요. 잘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반대로 나도 영어 공부할 때 영어에 대한 어원을 알고 공부하면 더 재밌어지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네요. 좋아요. 그럼 일단 우리 오늘 풀어볼 상황 어떤 말인지 상황극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아이고 이머전시 아주 이머전시한 상황이구만. 네? 부장님 왜 그러세요? 그게 말이지 내가 사장님실에 갔다가 사장님이 아끼는 화분을 홀랑 깨버렸어. 믿을 수가 없어. Unbelievable. 다행히 사장님이 안 계시긴 했는데. 그 하얀 화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얼른 가서 똑같은 걸로 구해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장님. 그래 줄 수 있겠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감쪽같이 똑같은 화분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뭐 감쪽같이? 네, 감쪽같이. 일단 타일러의 부장님 연기 일품이었고요. 정말 연기 대상감이에요. 근데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풀어볼 우리말 바로 감쪽같다인데요. 타일러. 네. 일단 감쪽같다는 말의 뜻이 뭐죠? 네.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쓰임에 있어서 이 표현이 사실은 사전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한국어 학습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어쨌건 티가 안 나는 거 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맞아요. 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원은 보통 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설은요. 곶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곶감이 맛있으니까 그쵸? 이제 달달하고 맛있고 그거 한쪽 두 쪽, 세 쪽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잖아요. 페이지 한쪽, 두 쪽 있는 것처럼 곶감 한쪽, 두 쪽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곶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내가 먹어버려야지 하고 내가 먹어버리니까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티가 안 나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곶감이 없었고 내가 빨리 먹어버렸기 때문에 감쪽같이 이렇게
사라졌다? 그렇군요. 그죠? 이런 설이 있는데요. 예. 그 감의 한쪽을 집어먹었다. 그래서 네. 감쪽 같다. 이런 네네. 설이 있고요. 네, 맞아요. 이것도 처음 들었고요. 그렇죠. 어. 예, 이런 설이 있는데요. 예. 또 두 번째 설은요? 두 번째 설은요. 이게 농사에서 그 이제 시작이 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감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우리가 과일 나는 나무가 있어요. 네. 그 나무를 똑같은 과일이 나게끔 하고 싶으면 그러면 접목을 시켜야 돼요. 네. 이게 나무가 일단은 뭐 그런 맞아요. 농사를 직접 지어보니까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씨를 심으면 그 씨가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과일이 나려면 많은 경우에는 접목을 시켜야 원래 나뭇가지를 그 이제 새로 나는 나무에다가 이제 가지를 하나 잘라내고 거기다가 기존 나무의 가지를 집어넣고 그쵸. 그거를 약간 밀랍이라든지 뭐 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그 위에다가 자라게 만드는 작업이 접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을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감접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감이 나게끔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게 잘 자라나고 나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못 알아봐요. 이게 그냥 하나의 나무인 것 같은 거잖아요. 줄을 묶든 나중에 그냥 하나의 나무가 되죠. 그냥 위에 자라가지고 아래 나무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감접 같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설이 있는 거예요. 예. 와, 처음 들었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간 고쳐서 티 안 나는 상황까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를 말하기에는 이게 좀 말이 되는 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단어가 음성학적으로 이제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감쪽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돼서 여기까지 왔군요. 그죠. 예. 나 진짜 감접 같다 이거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타일러 타신말 오늘도 즐거웠어요. 바이바이.